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가 투자한 원자력 기술 혁신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실증 단지 첫 삽을 떴습니다. 이번 실증이 성공할 경우 SK는 테라파워와 함께 아시아 SMR 사업 진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들어 5월까지 해외 건설 수주 금액이 중동 수주 덕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반기엔 중동을 비롯해 아시아까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2년 전 700억대 횡령 사고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차세대 통합 운전석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하나로 연결된 대형 디스플레이가 주행 모드에 따라 크기와 기울기를 조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SK가 투자한 원자력 기술 혁신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실증 단지 첫 삽을 떴습니다.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착공에 나선 건 미국 기업 중 테라파워가 처음인데요. 이번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SK는 테라파워와 함께 아시아 사업 진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의 한 벌판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가 삽을 뜨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자력 기술 혁신 기업 테라파워의 SMR 실증 단지 착공 현장. 4세대 SMR 착공에 나선 건 테라파워가 미국 기업 중 처음입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345kW의 원자로 나트륨은 최대 500kW까지 생산이 가능하며 최대 4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테라파워의 원자로는 냉각제로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액체 나트륨은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아 더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발전 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발전소의 냉각제로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첫 사례입니다. 테라파워는 2030년까지 SMR 실증 단지 완공과 상업운전 도입을 목표로 기존 화력발전소를 대체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선도 투자 지위를 확보한 SK는 테라파워와 함께 아시아 사업 진출에 나설 전망입니다. 테라파워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나 민간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화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SK는 향후 테라파워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AI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SMR을 활용한 분산 발전이 유력한 대응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SK의 선제적인 투자가 차세대 전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 SMR 시장에서 빛을 발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해외 건설 수주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주택 경기 불황 속 중동에서의 수주 금액 상승이 전체 성장을 이끈 모습인데요. 하반기에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해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의 올해 1월에서 5월 해외 건설 수주액은 136억 4천만 달러, 전체 수주액의 73%가량인 99억 8천만 달러가 중동 지역에서 수주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중동 수주액의 6배, 작년 한 해 중동 수주액의 87%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중동 수주가 크게 늘어난 건 지난 4월 삼성 E&A와 GS건설의 73억 달러 규모 공사 수주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삼성 E&A는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로부터 60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는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하반기에도 중동에서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 결과가 예고돼 있고 아시아 지역에선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과 가스 플랜트 사업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쉬하바트에 위치한 오구주간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국가 간 공동성명 및 MOU 서명식에 참석해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인 투르크멘가스와 갈키니시 가스전 4차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중앙아시아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국영기업들과 가스 및 석유화학 등 플랜트 사업 2건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수주 목표는 400억 달러. 아직 절반도 못 채운 상황이지만 K건설이 앞선 기술력을 내세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2년 전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규모 횡령이 벌어져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1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돼서 좀 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은행 경상남도 김해의 한 지점에서 벌어진 100억 원대 규모 횡령 사고입니다. 네. 우리은행 경남 김해 소재 지점의 대리직급 A씨가 최근까지 고객대출 신청서와 그리고 입금 관련 서류를 조작해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100억 원대 규모 고객 대출금을 횡령해서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한 것인데 A씨가 이렇게 해서 투자했을 때 손실이 입은 그 규모가 현재까지는 40억 원에서 60억 원대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 횡령 사고는 우리은행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을 해서 A씨에게 직접 소명을 요구했고 또 동시에 A씨가 소속된 팀의 담당 팀장에게 거래 내역을 전달해서 검증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자수를 했고요.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특별검사팀을 꾸려서 횡령금 회수 등에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A씨는 이 횡령 혐의로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횡령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로 좀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 원대 횡령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 내부 통제 강화를 약속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이런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금감원의 당시의 현장 검사 결과를 좀 파악을 해보면은 우리은행 본점 소속 기업 개선부의 직원 B씨가 2012년 6월부터 8년간 총 8차례에 걸쳐서 70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B씨가 이제 우리은행에서 보유하던 이 출자 전환 주식 일부를 무단 인출하거나 아니면 우리은행이 채권단으로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일부를 횡령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는데요. 금감원은 이 B씨가 범행 당시에 직인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문서, 이 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서 횡령에 이용한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이 B씨가 당시 같은 부서에 10년 이상 근무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으로 해서 금융권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한 TF팀을 꾸려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을 했었고 현재 B씨는 이 700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TF팀도 꾸렸었는데 그럼에도 2년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금감원은 이번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사고 관련해서 정확한 경위 그리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린 후에 당국이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감원이 이번 횡령 사고가 100억 원대로 대규모인 점, 그리고 또 2년 전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후 다시 금융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좀 빠르게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특히 우리은행 자체적으로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재작년부터 금융사고가 늘어나 이제 금융권 전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음에도 이번에 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가 더 크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이 횡령사고 관련된 경위를 살펴봄과 동시에 은행권에서 작동 중인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은행 100억 원대 횡령 사고 관련해서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디지털 칵핏 기술이 총망라된 차세대 통합 운전석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칵핏은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앞에 설치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각종 주행 정보와 영상을 제공하고 외부와 통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날 공개한 시스템은 운전석 왼쪽 필러에서 동승석 오른쪽 필러까지 넓은 전면부 전체를 경계가 없는 하나의 대화면 칵핏으로 통합했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패널의 크기와 기울기가 주행 모드에 따라 조절되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엔 계기판과 지도 정보, 미디어 등을 띄우는 27인치 주화면, 동승석륙 12.3인치 고화질 화면, 각종 차량 상태 정보가 담긴 7인치 화면과 버튼 조작계가 마치 하나의 대형 디스플레이처럼 매끄럽게 연결됐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700여 건의 특허를 등록한 현대모비스는 차세대 디지털 칵핏 개발 과정에서 부품 기구 패키지 설계, UX 기술 관련 9개의 신규 특허를 출원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G U+가 오늘 AX 시대, 익시와 함께 성장하는 U+ 마케팅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마케팅 전 과정에 AI를 담는 익시 프로덕션 프로젝트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LG U+는 자체 개발 AI 기술 익시와 올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익시의 생성형 AI 버전 익시젠을 성장 메이트로서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익시젠을 적용해 개발 역량이 없는 사람도 대화명으로 명령어를 입력해 고객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LG U+는 세계 최초로 시도한 AI 월페이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하면 해당 콘셉트에 맞춰 AI가 즉석으로 하나뿐인 스마트폰 배경화면 이미지를 제작해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입니다. LG U+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와 이르면 하반기 익시 공식 인스타그램 메신저에 익시 챗봇을 도입해 일반 고객도 SNS를 통해 익시와 대화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패션 플랫폼이 푸드 카테고리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모든 식품을 파는 게 아니라 타깃 소비자층의 취향에 맞춰 제품 라인업을 구축 중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패션 플랫폼이 푸드 영역으로 확장하며 새롭게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쿠팡, 컬리처럼 채소나 육류 등 식재료까지 판매하는 플랫폼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에이블릿, 지그재그 같은 여성 패션 플랫폼의 주 소비자층은 1030 세대. 이 소비자층이 관심을 갖는 식단 관리 식품이나 선호하는 디저트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자와 해당 제품들의 구매층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에이블리의 경우엔 취향을 찾아 빵을 구매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일명 빵지 순례족도 공략합니다. 과거에는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빅브랜드 공산품 간식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취향의 다양화로 특색을 강화한 소형 마켓의 제품도 인기인 점에 주목한 겁니다. 이에 유명 디저트 오프라인 맛집을 온라인에서 팝업으로 열어 웨이팅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품을 단독 선론칭하며 희소성과 트렌디함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대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푸드 카테고리를 신설한 카카오 스타일 지그재그도 1030 세대 여성이 선호하는 식품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식 오픈 당시 10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는데 현재는 2배 늘었습니다. 지그재그 측은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해 해당 분야 제품을 더 확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패션이라는 뚜렷한 제품군으로 충성 고객을 쌓아온 버티컬 플랫폼들. 고객층의 관심사에 집중해 뷰티, 라이프, 푸드까지 카테고리를 늘리며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보험사들이 저렴한 보험료와 실속형 보장을 앞세운 미니보험으로 MZ세대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의 보험으로 다양한 위험 보장을 선호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필요에 따라 가성비 좋은 보험을 골라 가입하는 MZ세대 특성을 고려해 타깃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미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저렴한 단기 소액 보험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하나의 보험으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는 종합보험을 선호했지만 일명 MZ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은 필요한 보장만 간편하게 가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질병, 모든 재해를 보장을 했다면 지금은 질병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질병, 고객분들이 정보가 많으세요.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렴하고 본인한테 꼭 필요한 보험을 원하지 않나. 미니보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콘서트 보험을 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덕밍아웃 상해보험은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 콘서트, 각종 페스티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연장 상해 등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입니다. 가입 기간도 하루나 1년을 선택할 수 있게 해 필요한 만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캠핑족을 겨냥한 캠핑 차박 보험도 선보였습니다. 캠핑 차박 보험 역시 단기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 화상 관련 담보를 강화해 다른 레저 보험과 차별화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골프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를 겨냥해 골프 미니 보험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손해보험사들의 골프보험 판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가량 급증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백돌이 홀인원 보험은 두 번째 홀인원과 알바트로스 보장을 내세우며 다른 골프보험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생명보험사들도 재산보험 공략을 위해 필요한 보장만 탑재한 실속형 미니보험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협생명은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독감 미니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일신합 상품으로 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1년간 보장돼 가성비를 따지는 MZ세대의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미니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낮아 당장 보험사의 수익은 크지 않지만 MZ세대들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보험사들은 맞춤형 미니보험을 통한 틈새 시장 공략으로 MZ 고객 선점과 업셀링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SK텔레콤이 국내 기업 최초로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가 선정하는 IEE 마일스톤 기업에 등재됐습니다. IEE 마일스톤은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지난 1996년 CDMA 대규모 상용화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SK텔레콤과 함께 CDMA 상용화를 이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 LG전자도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서울 중구본사에서 IEE 마일스톤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 SKT타워 외벽에 설치된 IEE 마일스톤 현판이 공개됐습니다. 현판에는 SK텔레콤 등의 사명과 산업에 기여한 성과 등이 기재됐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CDMA 상용화 이후 우리 삶은 크게 달라져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CDMA 상용화 성과를 발판 삼아 AI, 6G 등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ICT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준법 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에 책임 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 세 가지 의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카카오는 어제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첫 워크숍을 열고 책임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CA 협의체 중심의 컨트롤 타워 구조를 확립하고 김범수 CA 협의체 의장 주도로 경영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의사결정 시 사전 리스크 점검,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선 내외부 평판 검증 등 인면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준신위원장은 변화를 향한 카카오의 여정은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올 3분기 코스피 지수가 3,100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4분기엔 미국 대선과 내년도 불확실성으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올해 들어 20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엔 국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되며 3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소형 SUV 캐스터 일렉트릭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클러스터브 이미지를 통해 315km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공개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베트남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사업에 나섭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전력 생산은 물론 탄소 배출권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낮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한편 전라 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용인과 전남, 담양, 곡성 그리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내일도 한낮 기온이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으로 올라 매우 높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니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한편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천과 춘천 18도, 서울 2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고 낮에는 서울 31도, 세종과 춘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진 19도, 속초 22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강릉이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9도, 부산 20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32도, 대구 34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토요일에 중북부 지방과 제주,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더위도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